네, 밤새 일어난 이슈와 오늘 아침의 뉴스까지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얼리버드 시사 이슈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시간이죠? 네,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오늘부터 담당자. 새로운 분이랑 네. 이제 함께 하는데요. 진현지 캐스터에 이어서 2대 시사 요정으로 함께 해주실 분을 우리 모셨습니다. 2대1의 김성훈 기자 요정님 모셨습니다. 네, 웰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시사 요정이 되고 싶은 2대1리 김성훈 기자입니다. 네. 아, 비주얼로 이렇게 큰 웃음을 주신 건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냥 뵙는 순간, 아니 뭐 이렇게 외모가 이상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자리가 너무 굉장히 여리여리하신 분이 계시다가. 그런가요? 갑자기 두 배가 됐나요? 아니에요. 네. 굉장히 듬직한 분이 시사 요정으로 네. 오시니까 마음이 네. 든든하네요. 아, 사실 얼굴이 두 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는데 네. 그 전완근 같은 데는 한 3배 정도 되는 느낌이 네. 있기는 아, 해요. 그러네요. 네네. 회차가 거듭될수록 3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합니다. 그러지 마시니까요. 노력하면 되잖아요. 아. 네, 마동석 형님 보면서 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저희가 진현지 캐스터를 시사 요정이어서 시요라고 네. 불렀었는데요. 네. 김 기자님은 어떻게 시사 요정만? 아, 요정 좋습니다. 네. 그 동화 보면은 남자 요정도 있거든요. 많이 있죠. 네. 남자 요정도 있기 때문에 네. 아, 요정 중에 남자도 있구나. 이번 네. 기회 통해서 한번 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스테레오 타입이죠. 엘프도 보면 보통 여성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 보면 반지의 제왕 보면 이렇게 활 잘 쏘는 엘프들 네. 다 감사합니다. 남자 아닙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사 요정과 이 정보 요정. 네. 자, 오늘 즐거운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빅데이터 본격적으로 만나봐야겠죠. 첫 네. 시간인 만큼 우리 김 기자님께서 웅장한 가슴으로 준비한 빅데이터가 무엇인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빅데이터는 알고 있다. 네, 센서스 네. 키워드 나왔습니다. 저게요, 매번 보지만 네. 짐작이 잘 안 되는 내용들이에요. 키워드만 보면. 두 번째, 세 번째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실 것 같고 지금 첫 22위 는 번째를 뭘까?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네, 22위. 제가 오늘 첫 방송이니까 네. 진행자분들한테 인턴의 마음으로 네. 요즘 뭐 유명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아, 네, 괜찮습니다. 예. 혹시 주식 하시나요? 주식이요? 예, 네. 저는 하지 않습니다. 예, 아, 왜냐하면 제가 네. 찍으면 내려가고, 네. 예, 제가 그 뭐 팔면 올라가고 이런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아. 싶지 않아서. 그럼 혹시 뭐 삼성전자 주식도 뭐 투자를 해보신 적 경험이 없으시고? 삼성이 예전에 저는 누가 그거를 한번 사봐 해갖고 네. 그냥 몇 주 정도만 샀다가 까먹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가 올랐어요? 그것도 기억이 그대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일매일 들여다보면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네. 그래서 묻어놓고 있는 때도 있거든요. 맞아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22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삼성전자와 좀 관련이 있는 키워드거든요. 아. 네. 주식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좀 광풍이 어마어마했는데 한국 예탁결제원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이달 초 기준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506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맞아요. 제가 친한 언니는 네.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받아올 때마다 주식을 한 개씩 사준대요. 매달. 네, 그런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1명이 삼성전자 주식 들고 계신 거니까 뭐 아. 사실상 국민지라고 해도 무방한데 네. 최근 글로벌 회계업체인 PwC라고 있거든요. 이 업체가 2022년 글로벌 시가총액 100대 기업을 꼽았는데 여기에 삼성이 2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22위면 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22위라고 하면은 맞죠? 이게 높은 네. 건가 뭐 낮은 건가 좀 그쵸?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해에도 같은 업체에서 똑같은 조사를 했었는데 네. 작년에는 15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되게 1년 사이에 추락했네요. 7계단 정도 내려온 건데 이유가 뭘까 하고 보니까 올해 좀 국내 증시에서 좀 맞득자는 분위기가 좀 있었잖아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전쟁 소식도 있었고 금리 상승 소식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연초부터 좀 증시가 좀 흔들리는 분위기였거든요. 이런 영향을 좀 받은 것 아니냐, 좀 이런 분석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네네네. 말씀하십시오. 실제로 3월 말에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420억 달러였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437조 원이었는데 지난 3월에 4,310억 달러였으니까 약 21% 네. 감소한 수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1년 그 정부 예산이 한 600조 되잖아요. 삼성전자는 그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있는 시총을 가지고 있는. 사이즈가. 예. 네. 네. 근데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 다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요즘 6만 전자라고 부른다면서요. 네. 삼성전자는 항상 몇만 전자라고 불러요. N만 전자. N만 전자. 10만 전자 가자 했다가 이제 어. 6만 전자까지. 돈을 잘 버는 것 같은데 주식 값은 매일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 뭐 단기간에 오르거나 단기간에 떨어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500만 명 가까운 분들이 들고 있는 주식이다 보니까 워낙 또 보는 눈도 많고
그리고 오르면은 또 마음이 설레이고 네. 떨어지면 마음이 너무 심란해지고 하다 보니까 조금 움직임이 약간 둔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주식들보다. 네네네. 예. 좀 무게가 있는 느낌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보고서가 나오고 나면 네. 이런 또 보고서 때문에 여기 휩쓸려서 주가가 또 왔다 갔다 할 아, 수도 그런 있잖아요. 경우도 네,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예. 근데 이런 가운데 또 희소식이 또 있어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 희소식이요? 네네네. 지난해 30위권 정도 밖에 있던 미국 내 기업 평판 순위가 삼성전자의 기업 평판 순위가 네. 올해 10위권 안으로 껑충 튀었다는 소식이거든요. 네, 미국에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 해리스폴이 지난달에 발표한 기업 평가 우수 100대 기업이 있었는데 여기서 삼성전자가 평균 80.5점을 받으면서 지난해보다 무려 25계단 상승한 6위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 미국에 6위. 투자 많이 해준다고 그래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데 지난해 미국 텍사스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예고를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또 반영이 됐다고 볼 수도 있고 네. 또 이제 이재용 부회장께서 투자를 확대하겠다. 뭐 이런 지금 시그널들이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빅데이터에는 좀 잡히지 않았는데 주요 기사인 것 같아서 한번 추가로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삼성전자가 이른바 좀 100조 매물이라고 100조 꼽히는 네. 영국계 반도체 회사인 ARM을 인수할지도 모른다. 이런 부분이 지금 최근에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 ARM 유명한 회사예요, 독실님? 네, ARM은 아주 지금 있어서는 가장 핫한 어떤 반도체 설계 회사 중에 설계 하나가 될 회사예요?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뭐 지난달에 450조 원 가까이 투자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450조 원이면 사실 어마어마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돈을 과연 어디에 쓸까 하다가 이제 나온 유력한 좀 후보가 ARM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를 이제 가서 협상을 해올지 아니면 좋은 신호가 있을지를 좀 봐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예. 뭐 최근에 지금 네덜란드 등을 비롯한 유럽 뭐 투어 일정을 좀 떠난 상황인데 거기서 좀 유의미한 소식이 나올 것 같다. 네. 이런 게 지금 뭐 재계에서 흘러나오는 소식이고요. 지금 삼성전자가 1분기 말로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러니까 현찰이죠. 124조 원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ARM을 사고도 돈이 남는다. 이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네. 공격적으로 좀 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유럽에 있는 인텔과도 지금 관련해서 인수 협상을 같이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과 관련해서 인수협상이라면 인텔을 산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그 인텔과 컨소시엄을 구축을 해서 네. 인수를 나선다는 얘기인데 아. 컨소시엄이라는 게 이제 쉽게 얘기해서 연합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네. 거예요. 100조면 사실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를 부담을 하고 인텔이 추가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서 한 기업을 인수한 다음에 공동 경영을 하거나 오. 아니면 기업 가치가 더 높아졌을 때 그럼 우리 이쯤 되면은 우리 또 다른 기업에 팔자 하면서 수익을 남기는 전략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제가 지금 굉장히 격세지감이라고 생각했던 게 네. 인텔이라는 회사랑 삼성전자랑 어쨌든 그러니까 같이 무언가 협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레벨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맨날 띵동띵동 그 로고 인텔 있잖아요. 인사이더 얘기했던. 그거를 기억하던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달라졌다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삼성전자 세계 6위 기업이라고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네. 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그 세계적인 시장을 좀 점유하고 있는 기업인 것도 맞고 네. 사실 우리가 예전에 어떤 북유럽의 모 나라를 생각할 때 노키아를 생각했던 것처럼 맞아요. 외국에서 이제 또 삼성 하면 또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대한민국 하면 또 삼성을 생각하는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이재용 부회장이 다니면서 이렇게 뭐 회사를 많이 사는데 그건 앞으로도 회사가 더 오래 연속성을 가지고 있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면 되는 거죠. 네, 뭐 언론 기사에서도 나온 어떤 문구를 인용을 하면 목숨을 걸고라는 네. 표현을 썼거든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목숨을 걸고 접근하겠다라는 거는 뭐 사생결단의 의지, 네. 배수진을 치겠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좀 공격적으로 M&A 내지는 투자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되고 읽히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네. 삼성전자와 관련된 소식. 근데 시가총액 순위는 22위로 작년보다 내려갔다라고 네. 한 첫 번째 소식을 전해주셨어요. 자, 두 번째 소식은 월요일 아침에 듣기에 참 가슴 아픈 얘기네요. 두 번째 키워드 아동학대입니다. 네, 저도 예. 뭐 키워드 뭐 같이 보고 계시지만 말씀드리면서 좀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2살 난 딸을 굶긴 것도 모자라 학대까지 일삼으면서 끝내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10일인데요. 네. 울산지법 제11 형사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와 계부 B씨에 대해서 결심 공판을 진행을 했는데 검찰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한번 좀 개요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지난해 10월로 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2세 여자아이와 17세 된 남자아이를 방치하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여자아이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당시에 몸무게가 7kg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같은 나이 또래 여자아이들의 평균 몸무게가 15kg였다고 하니까요. 보통 절반 정도 수준. 거의 뭐 기아에 내몰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신생아들이 태어날 때 3kg에서 맞습니다. 4kg인데 네. 보통 그 1년 사이에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끊임없이 먹으면서. 그런데 어떻게 7kg이 될 때까지 식사를 주지 않을 수 있을까? 납득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네. 예. 좀 충격적인 사실은 뭐 이제 그 숨진 2세 여자아이가 배고픔에 호소를 하자 강아지 사료를 이제 먹는 장면을 목격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계부가 강아지 사료를 먹은 여자아이를 보고 뭐 식사를 주거나 네. 뭐 도움을 준 게 아니라 사진을 찍어서 어머니에게 또 전송을 하고 약간 이런 것도 이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해서 좀 안타깝게 지금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생후 17개월 된 남자아이도 상습적인 방임과 신체적 학대를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발표가 됐고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 우리 계속 되뇌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뭐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뭐 정인이 사건이 있었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천안 뭐 캐리어 사건 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좀 각성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 법도 한데 불과 2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유사한 사건이 지금 재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모두가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정인이 사건 때 너무 안타까운 장면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어떻게든 엄마와 살아보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네. 느낌에는 네, 맞아요. 최선을 다해서. 근데 정인이의 그 모습이 공개된 것 때문에 엄마들이 진짜 분노해서 제 기억을 맞으면 중국인가 홍콩에서도 애기 엄마들이 이거 항의하러 왔었어요. 네. 실제로 이 우리나라 아직 아동 학대에 대한 뭐 인식이 아직 좀 저변이 낮다 이렇게 생각이 들 법도 한 게 저희가 OECD 또 가입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OECD 아동 청소년 행복 지수를 찾아보니까 가입 국가 중에 최하위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동 학대 건수를 한번 찾아봤는데 2016년에 18,700건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20년에는 39,900건으로 65% 네,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충격적인 사실이 아동 학대를 가한 가해자 10명 중에 8명이 부모였다고 합니다. 네. 네. 자녀를 좀 소유물로 취급하는 건 아닌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더불어 좀 반성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인이 사건 때 제가 굉장히 분노했던 이유는 뭐냐면 1심 때는 형이 뭐 지금 무기징역 구형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검찰에서 이렇게 안 나와요. 네, 그리고 지난번에도 뭐 사형 구형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이 계속 올라갈수록 깎이잖아요. 정인이 사건 같은 그쵸, 경우도. 그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린 생명은 본인이 무언가를 결정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 대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형벌이 좀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더라고요. 특히 앞서 말씀드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뭐 2세 여아, 네. 17세 된 남자 아이였기 때문에 주변에 좀 도움을 구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죠.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건도 그렇고 정인 사건도 그렇고 예전에 그 전문가 분께서 했던 말이 저한테 굉장히 강하게 남았었던 게 뭐였냐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뭐 사랑도 받아보고 우리가 이제 인정도 받아보고 이런 경험과 저런 경험이 같이 있을 때는 어떤 힘을 얻을 수가 있는데 네. 언제나 지속적인 학대만 받은 경우에는 삶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포기를 하게 되고 체념을 하게 된대요. 이번에도 너무 어렸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어린 아이들의 그 맑은 영혼이 언제나 웃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삶이 고통인 것만 알다가 갔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좀 숙연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법적인 뭐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제도적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용산공원 개방이네요. 네, 마지막으로 준비한 키워드는 네. 용산공원 개방입니다.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저도. 네, 또 저도 주말마다 시간이 나면 공원 가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국민들 또 공원 나들이의 진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아주 메머드급 공원이 또 하나 추가가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아직 기대와 우려감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를 떠나서 용산으로 이전을 했는데 같은 기간 용산공원도 개방이 됐습니다. 이번에 용산공원이 개방하는 부지는요. 신용산역에서 시작을 해서 장군 숙소, 대통령실 남측구역을 지나 국립중앙박물관 북측에 이르는 직선거리 1.1km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이요, 과거 미군들이 사용하던 장군 숙소가 있던 곳이라고 하고요. 네. 대통령실 남측구역도 지난다고 하니까 사실 기대감을 가지고 방문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뭐 경청 우체통이라고 있어요. 네, 앞서 저희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뭐 소원 수리 내지 개선 사항을 좀 넣으면은 네. 이걸 10분 활용해서 나중에 공원을 전면 개방할 때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그 농구 경기 하던 곳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네, 네, 이번에 네. 개방을 열흘만 개방을 하는데 그 김성훈 기자님 보시니까 거기 가서 운동 한 판을 미군들이랑 같이 하실 것 같은. 아, 또 경쟁에서 밀릴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럭비도 하실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을 네. 좀 줬어요. 아까 저 원래 공원 가는 거 좋아한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네네. 공원에 과연 산책을 하러 가시는 걸까? 운동을 하러 가시는 그렇죠. 걸까? 제 생각에 궁금하네요. 후자가 더 가깝지 않을까. 뭐 저의 의지도 있지만 제가 또 반려견이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친구와 이제 같이 거닐기 위해서 네. 항상 공원을 좀 자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행복했어요. 예. 근데 용산공원 걱정스러운 게 그거잖아요. 저희가 뭐 토양이 오염됐다면서요. 맞습니다. 그거 괜찮아요? 정부 조사에서도 좀 토지 오염에 대한 좀 유해 물질이 기준치 이상 검출이 된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좀 환경단체에서도 지금 매일 공원 앞에서 집회나 시위를 열고 있거든요. 이거 안전한 거 아닌 것 같다. 조금 더 면밀히 조사해야 된다. 근데 사실 뭐 국토부에서는 안심해도 된다. 뭐 좀 이런 입장입니다. 실제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뭐 뉴스 인터뷰 찾아보니까 미군 측에서 25년간 거주했던 땅인데 얼마나 뭐 큰 그 적격성으로 안전이 넘어갔으니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지금 이렇게 좀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환경부가 발표한 용산기지 환경조사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 이걸 찾아보니까 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이 현행법상 공원 조성 가능 기준치를 이미 초과를 했다. 이런 게 지금 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서울시 조사를 한번 또 찾아보니까 인근 담장박 지하수에서 벤젠이 기준치를 510배 초과로 넘어섰다는 지금 뉴스도 나와 있습니다. 저 화학 기호는 몰라가지고 네. 저거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혹시? 아주 위험하다고 할 수 있는데 좀 여러 가지를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벤젠은 이제 발암 물질이기도 하고 근데 발암물질. 많이 사용이 돼요. 그런데 네. 그 기준치라고 하는 게 자연에서는 벤젠이 아예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치 자체가 아주 낮은 경우에는 소량이 들어갔을 때 뭐 500배, 1000배처럼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 그럼 이제 500배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대장균이 500배 오염된 것 같은 느낌인 거랑 원래 없어야 되기 때문에 기준치가 아주 낮게 설정이 되어 있을 때 500배랑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좀 면밀하게 좀 조사를 하고 나중에 이제 허가를 내야겠지만 한 번 간다고 큰일 난다기보다는 공원으로 시민의 공원으로 이제 앞으로 오픈을 할 건데 그러기에 이렇게 좀 서두를 필요가 있냐 이런 의미로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